아니, 케이팝 역사상 정말 가장 화려하게 등장했잖아요, 뉴진스가. 지난 2년 동안 뭐 거의 시대를 정의한 그룹인데 모두가 이제 완전체 복귀만 진짜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룹이 사실상 해체 수순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와, 진짜 충격적이죠. 정말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저도 쭉 읽어보면서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참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뉴진스 사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건, 바로 멤버 다니엘의 계약 해지 건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국내 언론에 나온 소속사의 아주 차가운 공식 입장이랑 또 해외 팬들이 들끓고 있는 레딧 포럼 글,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그림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누가 나갔대 이게 아니라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왜 하필 다니엘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들을 오늘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는 게 목표겠네요. 네. 이게 사실 자료만 봐서는 타임라인이 좀 헷갈리는데 모든 게 정리된 그 공식 발표 내용부터 차근차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모든 것의 공식적인 시작점은 2025년 12월 29일이었죠. 소속사 어도어가 입장문을 냈는데 어조가 굉장히 단호했어요. 다니엘의 전속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통보한 거죠. 입장문에 나온 표현이 정확히 뭐였죠?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다니엘이 더 이상 뉴진스의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냥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어요. 이게 근데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뻥 터진 일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뿌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2024년에 있었던 그 민희진 전 대표랑 하이브의 갈등,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거고요. 정확합니다. 수개월 동안 이어진 그 분쟁이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가버린 거죠. 타임라인을 간단히만 좀 짚어보면 2024년 11월에 민희진 전 대표가 사임을 하잖아요. 네. 바로 그 직후에 뉴진스 멤버들이 우리 계약은 이미 11월에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을 선언해버려요. 맞아요. 이때만 해도 팬들은 다들 멤버들이 한마음 한뜻이구나 이렇게 믿었죠. 그렇죠. 근데 어두어가 바로 계약은 유효하다. 이러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고 여기서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법원 판결이 진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멤버들 계약 2029년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딱 어두어 손을 들어줬거든요. 법적으로는 이제 어두어 소속이라는 게 명확해진 순간이었죠. 바로 그 판결이 나자마자 멤버들의 선택이 갈리기 시작한 거네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로우면서도 좀 씁쓸하더라고요. 한 팀이었던 멤버들이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된 거니까. 맞아요. 가장 먼저 움직인 게 혜린하고 혜인이었어요. 11월 12일에 제일 먼저 어두어 복귀를 공식화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니엘 계약 해지 발표가 나면서 한이 역시 복귀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같이 전해졌어요. 잠깐만요. 한이요? 아니 사실 분쟁 초반에 국회까지 가서 발언하고 제일 강경하게 보였던 게 한이 아니었나요? 근데 한이가 복귀를 결정했다.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그러니까 팬들이 더 충격을 받은 거죠. 어두어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두어 측 설명에 따르면 한이가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서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지난 일을 되짚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랄까, 오해를 풀었다. 이런 뉘앙스죠. 그럼 다른 멤버는요? 민지는 어떻게 됐어요? 민지의 경우는 아직 상호간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협상 중이라는 걸 알렸고요. 와. 그럼 정리해보면 혜린, 혜인, 한이는 복귀, 민지는 협상 중, 그리고 다니엘은 계약 해지. 이렇게 되면서 뉴진스 5인 완전체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된 거네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 그룹은 이제 공식적으로 재편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 하필 다니엘이었을까? 다른 멤버들도 다 같이 움직였는데 왜 유독 다니엘만 이렇게 계약 해지라는 극단적인 결과까지 가게 된 건지 어도어가 밝힌 이유가 있겠죠. 네, 어도의 입장문을 뜯어보면 표면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명백한 계약 위반 행위입니다. 계약 위반이요? 네, 보내주신 레딧 자료에서도 한 유저가 정확히 지적했던데 다니엘이 어도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외부 에이전시랑 계약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전속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신뢰 의무를 그냥 정면으로 어긴 거죠. 외부 계약 시도라. 그건 명백한 위반처럼 보이긴 하네요.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 한 그룹의 핵심 멤버를 이렇게까지 할까 싶기도 하고요. 어두워 입장문을 보면 뭔가 더 감정적인 신뢰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 같던데.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이번 사태를 복잡하게 만드는 지점이죠. 바로 가족의 개입 문제입니다. 가족의 개입이요? 네. 어도어가 공식 입장문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특정인을 딱 지목했어요. 네, 누구를요? 이번 분쟁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잠시만요. 법적 책임이요? 아니, 그럼 회사가 소속 아티스트의 가족을 직접 고소하겠다는 거잖아요. 와, 이건 진짜 선을 넘은 느낌인데요. 보통 이런 일은 물밑에서 조율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건 정말 이례적이고 엄청 공격적인 대응 방식이에요. K-팝 산업에서 부모님 영향력 문제가 늘 있어 왔지만 이렇게 회사가 공식적으로 가족 책임론을 들고 나오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건 거의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와, 심지어 어도어는 대화 과정에서 멤버들이 장기간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접하며 회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게 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그 왜곡된 정보의 출처로 다니엘의 가족을 지목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와, 이건 그냥 계약 문제를 넘어서 거의 감정 싸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거네요. 멤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쟁을 키운 주동자가 다니엘 가족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격한 셈이니까요. 소속사 주장은 그런데 이걸 보는 팬들 반응은 어때요? 레딧 보니까 다들 엄청 충격받았던데요? 네, 팬덤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 초반에는 한이가 가장 앞에 나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왜 한이가 아니고 다니엘이지? 이 반응이 거의 지배적이었어요. 다들 예상 밖의 결과에 당황한 거죠. 그렇죠. 한이가 돌아오고 다니엘이 나간다는 시나리오는 진짜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시각도 있더라고요. 레딧의 일부 팬들은 아주 현실적인 분석을 내놨어요. 한이는 호주 국적이고 한국에 기반이 있는 가족이 없잖아요. 아, 비자 문제도 있고 혼자 한국에서 활동을 이어가려면 거대 자본의 지원이 절실했을 거라는 거죠. 어쩌면 가장 먼저 현실을 보고 타협해야만 했던 멤버가 한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아, 비자 문제라는 현실적인 제약. 확실히 설득력이 있네요. 그럼 이건 어쩌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 반대로 다니엘에 대한 팬들의 시선은 어땠어요? 다니엘이 평소에 민희진 전 대표를 엄마라고, 진짜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따르고 강한 지지를 보냈다는 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관계가 아주 돈독했군요. 네. 그런 관계성을 근거로 이번 협상 과정에서 다니엘하고 그 가족이 어두어 측에 가장 비협조적이었을 것이다.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죠. 특히 어두어가 가족의 개입을 직접 언급한 이상 이 추측에 점점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고요. 아, 정말 복잡하네요. 이걸 다 종합해보면 결국 법원 판결 이후에 다른 멤버들은 현실적인 이유로든 뭐 오해를 풀어서든 복귀를 선택했는데 다니엘 측은 끝까지 독자 노선을 고수하려다가 계약 위반이랑 가족 게임 문제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거군요. 네, 현재까지 나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해보면 그 흐름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말 한 시대가 끝나는 느낌이에요. 팬들의 상실감이 엄청날 것 같아요. 레딧 반응들을 보면 그냥 슬프다, 안타깝다 이걸 넘어서는 감정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레딧의 한 유저 표현을 빌리자면 뉴진스는 그야말로 혜성 같은 등장, 미티어릭 라이즈를 했잖아요. 그쵸. 데뷔해서 지난 2년간 낸 앨범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고 롤라팔루자 같은 세계적인 무대에도 섰고요. 이제 막 정점에서 훨훨 날아오를 이유만 남았다고 모두가 믿었는데 그 날개가 꺾여버린 거니까요. 맞아요. 팬들 댓글 중에 유독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RIP 뉴진스, 그리고 모든 걸 가졌었는데, 또 K-팝 역사상 가장 큰 만약, what if로 남을 것이다. 이게 그냥 슬픔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너무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데에 대한 깊은 상실감인 거죠. 바로 그 상실감이 그룹의 미래에 대한 우려로 곧장 이어지고 있어요. 당장 뭐 3인조나 4인조로 컴백한다고 한들 예전 같은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한편은 남은 멤버들로 나오는 건 무엇이든 보이콧할 것이라면서 배신감을 드러내기도 했고 또 다른 팬은 남은 멤버들도 과연 예전처럼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하면서 멤버들 멘탈을 걱정하기도 했어요. 어두어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된 겁니다.
그룹의 미래도 불투명하지만 사실 저는 팀을 떠나게 된 다니엘의 미래가 더 걱정돼요. 이제 겨우 20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포함된 법적 분쟁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된 거고요. 팬들도 그 부분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죠. 정신건강, 그리고 앞으로의 커리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과정을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간일 거예요. 앞으로 다니엘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이렇게 대형 기획사랑 큰 분쟁을 겪고 나면 사실상 업계에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레딧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막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같이 녹록치는 않아 보여요. 첫 번째는 아예 다른 길을 가는 거. 한 레딧 유저는 요즘 SNS 보니까 러닝에 빠진 것 같던데 차라리 러닝 인플루언서로 전향하는 건 어떠냐 농담 섞인 의견을 내기도 했죠. 아, 그만큼 가수로서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인다는 뜻이겠죠. 아예 케이팝 씬을 떠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호주 국적이라는 이점을 살려서 서구권 레이블과 계약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게 일부 팬들은 함께 일하기 어려운 아티스트라는 꼬리표가 붙을 텐데 과연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계약할 서구 레이블이 있겠냐 이런 현실적인 지적을 하죠. 하긴 전 소속사랑 이런 분쟁을 겪었다는 이력은 엄청난 부담이겠네요. 그래서 나오는 세 번째 가능성이 미국의 티나셰처럼 독립 아티스트의 길을 걷는 겁니다. 거대 자본의 도움 없이 자기 음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정말 험난한 길이고 K-팝 아이돌 시스템에 익숙했던 아티스트가 해내기엔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아예 연예계를 떠나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와, 어떤 길이든 쉽지 않겠네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에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두어는 다니엘의 독자적인 계약 시도, 그리고 가족의 분쟁 개입을 결정적인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이로써 오명의 뉴진스가 함께하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네, 혜린과 혜인 그리고 한이는 어두어로 복귀했고 민지는 아직 협상 중이죠. 팬들은 엄청난 충격과 안타까움 속에서 쪼개진 그룹의 미래와 또 홀로 남겨진 다니엘의 미래를 모두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 자료들을 쭉 보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문득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한 그룹의 분쟁 이야기로만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인데요? 오도가 멤버들이 장기간 왜곡된 정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했잖아요. 이 사건의 진실이 정확히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아주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모든 것을 회사가 관리해주는 케이팝 산업의 구조,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과연 이 어린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커리어와 관련된 중대한 비즈니스적 판단을 얼마나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내리고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리고 부모나 외부 조력자의 역할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디까지가 자식을 위한 건강한 지지이고 어디부터가 아티스트의 커리어를 망칠 수 있는 위험한 개입이 되는 걸까? 이번 사태는 그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례처럼 보여서 더 씁쓸하게 느껴져요. 맞아요. 결국 이번 사건은 단지 한 슈퍼그룹의 해체를 넘어서 K-팝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즉 어린 아티스트의 자율성 문제, 가족의 영향력 문제, 그리고 거대 자본과 창작자 사이의 신뢰 문제를 우리 모두에게 숙제로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앞으로 K-팝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게 되겠죠.